역사의 무거운 흔적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노력부터 나눔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유익한 현장까지 쇼미더 도봉은 짧지만 다양하게 도봉구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쇼미더 도봉을 통해 도봉구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한 이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달간 고생한 제작진들이 직접 전해드리는 쇼미더 도봉 코멘터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인성이고요. 쇼미더 도봉에서 연출을 맡았습니다. 네, 저는 나윤석이라고 하고요. 쇼미더 도봉에서 취재 리포터로 일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미더 도봉의 메인 MC이자 간판이었던 정현입니다. 저는 촬영이랑 편집을 맡고 있고요. 이름은 홍준수라고 합니다. 비주얼? 맞나요? 혼자 생각인가? 네, 얼굴로 된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요. 먼저 이제 도봉에 대해서 좋은 제의가 들어와가지고요.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있었죠. 뭐 우리 앞에 이제 촬영하는 이제 홍 엔지니어가 있었고, 우리 PD를 맡을 우리 황 PD가 있었고, 그 중에 리포터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의 삼고초려 끝에 제가 또 이렇게 리포터 자리에 또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인이었고요. 제대하고 여기 도봉에 와서 이 첫 작품이 쇼미더 도봉이라서 저는 이게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전 처음에 청년들 몇 명이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결국은 실행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다 같이 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좀 사실 있었고, 안 해봤던 거라서 기대가 있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첫 녹화 때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나름 준비를 했었는데 비가 와서 막 머리가 내려가고 막 이런 상황이 왔었는데요. 첫 촬영이었었는데 비가 온 것이 물론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긴장했을 때였던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첫날이 가장 기억이 남네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첫 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쇼미더 도봉이 처음으로 틀을 만들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때 또 부득이하게 또 비가 왔어요. 저희가 첫 회부터 지금 촬영하고 있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요. 거의 무슨 이 저주 마냥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아무래도 그 첫 회 그 대단원의 이제 시작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 대전차 방호시설에 음악회를 취재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거의 폐허가 된 대전차 방호시설을 보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곳 도봉구에 한 10년, 15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곳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끄럽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도봉구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도봉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잘 취재를 해서 좋게 우리 도봉구가 정말 멋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첫 회를 꼽았습니다. 저한텐 딱히 기억이 남는 것보다는 그냥 매 촬영 갈 때마다 기억이 남았죠. 네. 어떤 부분이? 그냥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죠. 아무래도 등 축제를 꼽아보고 싶어요. 그때 막 그 당시 환경이 좀 참 많이 열악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비도 많이 왔었고, 그때 또 어두워가지고 막 조명도 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나름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이게 끝까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도 있고 그러네요. 등불축제 찍고 나서 바로 감기에 걸려서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죠. 등불축제가 그때 왜 감기가 걸렸나요? 비옷이랑 우산을 제가 샀어야 됐었는데 카메라를 덮어줬습니다. 네. 다들 이제 촬영하는데 다들 이제 옷에 비에 젖은 모습이 있었는데 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인데 절대 리포터님은 절대 비 맞으면 안 된다면서 저를 이렇게 감싸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이게 바로 같은 팀원의 팀메이트의 이게 우정이구나, 팀워크이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실력 부족이요. 연출자의 실력 부족이 제일 좀 문제가 제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거를 좀 했으면은 제대로 알고 좀 배우고 그 다음에 했으면은 좀 다 쉽고 나름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웠어요.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나오는 것도 그 중간에 하는 과정이라든지 나오는 것도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다 뭔가 2%씩 부족했었죠. 어려웠던 점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편집해서 넘겨줘야 된다는 게 제일 저한테는 힘들었죠. 네. 어떤 것들은 혹시 있나요?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좀 더 잘했어야지 이런 욕심이 하면 할수록 더 나는 것 같아요. 가장 아쉬웠던 건 카메라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거. 그게 가장 아쉬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는데 대본이 이제 좀 늦게 나와서 숙지를 미리 못한 점과 그리고 너무 길어서 네, 좀 짧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 제가 좀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늘 카메라와 제대로 시선을 첫 회 빼고는 맞추지를 못해서 그게 가장 좀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시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연못에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커닝 페이퍼를 준비를 했었는데 야외라 글자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당황스럽고 같이 계셨던 공원의 주민분들이 더 염려하셨던 상황들이 갑자기 기억이 나요. 네. 가장 컸던 거는 이제 대본이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몇 번을 반복을 했는데도. 그래서 우리 여기 황 PD님은 알겠지만 계속 몇 번을 특히 오프닝 같은 거 할 때 그 지난주에 그래요. 딱 지금 창호벼룩시장인데 창골벼룩시장이라고 하고 자꾸 두 비슷한 곳을 가다 보니까 자꾸 이름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앞에 마무리 다 잘했는데 이제 창골벼룩시장을 다 취재를 하는데 자, 이 오프닝 다 잘 해놓고 맨 뒤에 이제 자, 창호벼룩시장 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몇 번 말아먹은 적도 있고 그런 식의 제가 조금 마무리에 좀 집중력이라고 해야 될까? 좀 몇 번 그런 거 실수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그 전반 3번 하고 근데 그때 전반 3번이 행사 위주의 방송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거를 해보자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좀 뭔가 좀 내기나 게임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진 사람이 벌칙을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그날 당일까지도 솔직히 말하면 당일까지도 아이템이 뭘 해야 될까 생각이 안 나던 중에 간성에서 그 뒤에 묘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성에 묘소가 있는데 거기를 직접 갔다 오면 어떻겠느냐 그걸 직접 찍고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딱 했는데 갔다 오셨네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오그라든다. 제 목소리 제가 딱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 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동안 제 목소리 나오는 거 못 들었어요. 한 며칠 동안 못 듣다가 이제 그래도 모니터링은 해야지. 그래도 한 번씩 듣다 보니까 이제는 라디오 하는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데 막상 이제 라디오가 아닌 직접 화면에 나오다 보니까 또 그 한동안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오그라들어서 제가 이런 실수들이 막 있었고 이땐 이랬구나라는 생각들이 하나씩 드는데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 자신을 보기에는 이거 좀 뭔가 모자란 것 같은데 조금 뭐 PD나 우리 카메라맨이 좀 형 이런 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지적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의아한데 좀 잘 넘어갔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조금 살짝 아쉬운 점이 그런 건 좀 아쉽죠. 너무 좋아하죠. 네. 저보다 더 좋아하고 의외로 저는 사실 제 얼굴을 보는 게 되게 오글거리고 좀 창피한데 두 편의 영화를 찍은 저로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되게 창피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 특히 이제 신랑은 제 얼굴을 보는 거를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다고 격려도 해주고 네,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아이 두 아이는 또 이렇게 낯설게 엄마가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 신기하고 재밌나 봐요. 그래서 옆에서 엄마를 똑같이 흉내를 낸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내가 이런 활동에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장족의 발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 시도를 해봤던 것은 나름 의미가 있지 않았나. 처음으로 웹교양을 해본 거고 또 뭐 나름 뭐 빗속에서 촬영 빗속에서 촬영 취재 그런 것도 해보고 이걸 계기로 구의원을 알게 되고 나름 의미 있는 시도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봉구에서 살아도 저희 집 아니면 뭐 학교 말고는 더 안 다녔었는데 이런 데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는 저에게는 좀 나름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겐 새로운 도전 같아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어떻게 할지 그런 걸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눈? 네. 어떤 분이요? 도봉구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좀 열게 되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촌놈이 그것도 도봉구 촌놈이 뭐 신촌 뭐 강남 뭐 목동 뭐 그런 데는 다 다녀봤지만 정작 도봉구는 많이 안 다녀봤는데 이렇게 취재를 하고 또 제작을 하면서 도봉구의 또 다른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게 되어서 내가 이걸 안 했다면 여기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쇼미더도봉이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죠. 제가 처음에는 저는 제가 이런 방송 일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방송 일에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 많은 좋은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나에게 쇼미더 도봉이란 그동안 작지만 큰 활력이었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 사실 이렇게 되게 무료한 일상에서 좀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작업할 수 있는 좀 더 길게 긴 호흡 가지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짧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좀 더 앞으로를 좀 내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에게 너무 감사한 프로그램이죠. 오늘은 이렇게 쇼미더 도봉의 비하인드를 제작진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지난 2달간 작지만 도봉구가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변화하려는 모습도 있었고 지키기 위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있는 도봉구, 앞으로가 기대되는데요. 지금까지 쇼미더 도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